안녕하세요. 불필요한 것은 싹둑, 필요한 것만 딱 알려드리는 보험 디자이너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독 서비스 결제되는데 내가 쓰지도 않은 서비스가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간 적 있으신가요? 보험도 똑같습니다. 네, 보험료가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중에 2, 3만 원은 사실상 받기 어려운 특약 때문에 나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모르고 있었다면 그냥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지만요. 알고 보면 당장 줄일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제가 매일 보험 증권을 검토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료만 괜히 올리고 효율은 떨어지는 특약 3가지 정말 솔직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내가 몰랐던 보험료 절감과 특약 정리 기준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내 보험에도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많은 설계사들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보험료 대비 효율이 좋은 보험으로 추천을 많이 하는 보험입니다. 저 또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 1순위에 들어가고요. 이 특약은요,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정말 많은 상황을 보장해 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집에서 아랫집으로 물이 새서 아랫집을 수리해줘야 되는 비용을 보상해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배책의 핵심 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는 일배책의 자기부담금이 누수 대물 상관없이 2만 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요. 이제는 누수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게 다른 항목들보다 누수에서 청구가 많기 때문에 누수와 대물의 자기부담금의 차이를 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누수의 청구가 많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일배책이 정말 다채로워졌습니다. 누수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인 회사도 있고요. 누수는 아예 제외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생겼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냥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아니라요. 요즘 나온 효율이 안 좋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배책에서 누수는 보장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들은 누수공사에 들어간 모든 걸 보상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A손해보험사의 자료가 있습니다. 보장 안 되는 항목들이 있죠. 여기서 자기부담금까지 빼고 나면요.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이라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보장받기 위해서 누수사고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부담금 100만 원인 특약은 선택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누수 제외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특이한 특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이건 마치 여성 안보험에 유방암을 제외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누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기부담금은 50만 원인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질병후유 장애입니다. 질병후유 장애는 질병으로 영구적인 장애가 남으면 우리 몸을 부위별로 보장해 주는 특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치매도 보장을 하고요. 난소암으로 난소를 절제하거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보장을 해줍니다. 너무나 좋은 특약이죠. 특약 하나로 우리 온몸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특약은요. 손해보험사의 질병후유장애입니다. 여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질병후유장애 설계안입니다. 보시다시피 똑같이 3%부터 보장을 하고요.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차이가 보이시나요? 같은 보장과 같은 보장 기간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앞서서 질병후유 장애는 치매도 보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특약의 활용도에서 정점은 치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암에 진단돼서 장기를 절제하거나 뇌졸중이 와서 후유증이 남았을 때 보장을 받고 나이가 들어서 노인성 질환인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도 보장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치매가 온다면 치매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노인성 질환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메리트가 있는 건데요. 80세는 노인성 질환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70세에도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금액에 90세 만기로 보장이 가능한 회사가 있는데요. 굳이 80세 만기로 혹은 비싸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손해보험사의 질병후유장애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세 번째는 혈전용의 특약입니다.
세 번째 특약도 조금 당황스럽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의 증권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혈전용해 특약은 저도 추천을 합니다. 이 특약은요,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응급 상황에서 혈전을 녹여 혈관을 뚫어주는 핵심 치료입니다. 이런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는 특약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바로 보장 범위에 있습니다. 바로 뇌경색과 심근경색만 보장하는 특약으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혈전용해제는 보장 범위가 딱 저거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심장질환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뇌졸중까지도 보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거나 뇌졸중보다 뇌경색이 더 보장 범위가 넓은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장 범위가 좁은 혈전용해제 특약은요, I63, I21 딱 이 두 개만 보장을 합니다. 반면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은 뇌는 I60에서 66까지, 심장은 I20에서 I23까지 보장을 하고요. 그리고 I25.2도 보장을 합니다. 한발 양보해서 보험료 차이가 정말 많이 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40세 남성 기준 몇백 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모르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정말 화날 일 아닌가요? 제가 최근에 상담 문의온 고객님한테 왜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여쭤봤더니 뇌에 관련된 특약은 뇌졸중이 보장 범위가 좁고 뇌혈관 질환이 보장 범위가 넓다고 알고 계셔서 그래서 뇌졸중은 무조건 보장 범위가 좁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전용해제 치료비는요, 꼭 뇌졸중, 심장질환으로 가입하시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질병 후유장애, 혈전용해 치료비 특약은 가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보장의 범위나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알려드린 특약들은요, 꼭 필요한 특약인데 보험료가 높거나 보장이 아쉬운 말 그대로 효율이 떨어지는 특약들입니다. 이런 특약들을요, 한번 넣어두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독료처럼요,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가입하시거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내 보험에도 이런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요, 카카오톡에 보험 디자이너를 검색하셔서 보장 분석이라고 남겨주세요. 약관 기준으로 어떤 특약은 줄이고 어떤 보장은 유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반대로 꼭 넣어야 하는 필수 특약편으로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